18년 전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 저 아프다고 하면 회사 나갔다가 잠깐 시간 내갖고 밥 못 먹으니까 우유랑 빵 사다 주고 막 너무 다정했어요. 전혀 이런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결혼식 없이 혼인 신고를 마치자마자 끔찍한 본성을 드러낸 남편. 딱 진짜 하자마자 네, 이게 확 진짜 변하더라고요. 폭력으로 오더라고요. 폭력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말대꾸한다는 그걸로 얼굴을 한 대 쳤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이 아니라 이제 막 발로 걷어차고.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견딘 지 2년 반.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피해자는 아직 말도 떼지 못한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아이들을 위해 다시 남편을 만났습니다. 7년을 이혼하고 살다가 이혼이 되면 연속회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가끔 만나면 어리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는 아빠랑 안 살아, 엄마. 아빠 만나고 오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며 늦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 전에 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지만 남편의 의처증은 1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결혼식을 좀 늦게 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그 친구들 필요해 준다고. 그때 반갑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아유 그래도 재수 씨가 와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도 끝나고 포토집에 간대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들이 가라고 그래서 알았어 나 그럼 먼저 가 있을게. 그래서 본인이 택시를 태워서 문을 닫아줬거든요. 내려갖고 이제 씻으려고 저는 이제 씻으려고 들어갔을 때 10분 있는데 한 10분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막 툭툭툭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 문 열어갖고 어떤 새끼랑 타고 왔냐고 왜 내 친구랑 눈 맞으니까 좋냐 이렇게 만나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막 여기를 막 죽으라고 그 바닥 욕실 바닥에다가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래 죽여 자꾸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죽으라고 정말. 아이고. 가정폭력의 원인은 의처증.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그러니까 너부터 죽이고 그놈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그래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집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답을 하지 않자 사춘기 딸에게까지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계속 엄마 눈만 보아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자기 머릿속에 엄마는 또 남자가 있다고 바뀐 것 같아요. 의심과 집착은 음주와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졌는데요.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었던 걸까요? 피 닦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울고불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옆에 서갖고 어떡하니 제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다시 시작된 폭력 끝에 또 한 번 이혼을 결심한 피해자. 술 마셨을 때 이렇게 건드렸을 때 이제 막 저는 일하고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하지 마 그러면 뭐 그놈이 만져주는 건 좋고 내가 하고 와서 힘드냐 막 이러고 또 너 알지 요즘에는 300만 주면 다 잡아가 아니 500원 주고 와서 그거 좀 잡아갖고 와서 날 좀 보여주고 왜 자꾸 이렇게 사람 피날리지 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 내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야 또 이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술 깨면 또 싹 잊어버리고. 7년 전 재결합을 한 이후 남편의 의처증과 음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열흘 연속 술을 먹는 날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14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6시에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쏘아보는 거예요 저를. 그 살기 가득한 눈으로. 그래서 그만하고 술 마셨으면 그냥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와갖고 이제 여기 막 저러고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해달라 그랬어요 딸한테. 딸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자기가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폭력도 다 자기 눈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있었고 저도 이제 문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왔을 때 그 폭행 현장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 당시 출동 경찰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성분이 목을 졸리고 있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맞나요? 그건 진술이니까 우리가 보진 못했죠. 아, 경찰관이 직접 때리는 건 못 봤으니까요. 아,
가정폭력 처벌 위주가 아니라 이제 회복하기 위하고 그런 거더 교육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고. 끔찍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엄마와 아이들. 이후 100m 이내에서는 접근을 막는 임시 조치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효력은 2달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인데 이제 와갖고 여기 지금 아, 저거 이제 위법 있는 건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남편은 문 앞을 서성입니다. 아, 남편은 대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얘기해? 내가? 나한테 얘기할까? 어제 그거 뭐야 그러면? 못 들어보는? 의심 섞인 말을 쏟아내더니 그대로 문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누가 하나 죽어야 된대요. 그냥 제가 죽던가 본인이 죽던가. 그러니까 이혼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적이라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나야지만,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래요. 가정폭력 사건을 이렇게 항상 보면 세 사람이 됐다, 달라졌다 해도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혹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은 아까 경찰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일종의 가정의 보호가 목적이지 예.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에 피해자가 얘기하시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사건이다. 피해자 자신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재는 형사사법권이 가정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아까 경찰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가정사지 사법권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이제 남편분과 아내분은 떨어져 살고 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찾아오고 뭐 협박하고 의심하고 일종의 스토킹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은 이제 접근 금지 명령까지는 가정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임시 조치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를 가지고 경계심을 못 느끼는 게 문제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스토킹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토킹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10만 원 벌금, 맞아요. 예. 쓰레기 무단 투기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예. 않는 어머. 범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도 예. 지금으로서는 기껏해야 접근 금지 명령에 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의존한 접근 금지 명령도 변호사님 아까 보니까 남편이 계속 문 앞에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막을 방법 없을까요? 일단 법원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명령을 위반을 해도 현행법에 의하면은 과태료를 내는데 불과해요.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벌금 받네요? 네, 벌금도 아닙니다. 전과가 남는 것도 과태료예요, 아니에요. 그냥?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돈 내고 그냥 계속 괴롭히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사실 막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접근금지 위반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도 취할 수가 있고요.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은 접근금지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그 장소만 제한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뭐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처가라든지 뭐 시가에 가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서 예. 그 사람도 이제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법이 개정돼서 다행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처벌수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전에는 더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일단 출동을 합니다. 예. 그럼 물어봐요. 그 피해자한테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까?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안 한다 아세요? 그러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것도 아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과자 만드는 거를 이제 원하지 않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찰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다쳤을 때 이제 치료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넘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혹시 또 문제가 될까 봐.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처벌한다든지 이혼 소송을 할 때 증거를 반드시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예전에는 당신이 넘어졌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아직 개정도 안 된 건데요. 가장 네.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혼 소송만 해도 제가 지금 하는 것도 한 3년, 4년 걸리는 게 있어요. 예. 당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개정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이혼법도 패스트 트랙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제 이혼이 돼야만 이제 그게 본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던 가정의 경우는 네. 좀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